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름답다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번에 처음 참여하셔서 옆집 돼지 아줌마 이야기를 들려주셨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섬뜩한 레전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주셨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억에 남는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이구, 아름답다님. 네. 여전히 아직까지 두 번째 참여까지는 살짝 어색함이 네.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네. 그쵸? 근데 정말 처음 사연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잘 나요. 네. 옆집 돼지 아줌마. 근데 일단은 그 이야기 이후에,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이야기가? 그건 아니고요. 네네. 제 친구를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아름답다. 제 친구를 제가 정말 우연히 짧게 만난 친구인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학생일 당시에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연극부에 들어가서 메이크업이라는 거를 처음 배웠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많이 가서 그쪽에 이제 제가 과가 있었지만 다른 분야였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따로 다니면서 이제 학기 중에 다 배우고 알바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영화 일이었어요. 영화의 분장 쪽.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영화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그쪽에서 알바가 들어와서 방학 중에 알바를 가게 되는데 영화 일이었고 또 지방이었어요. 지방은 경상권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런 알바를 제가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일을 처음에는 숙소 잡고 뭐하고 하면서 순탄하게 진행이 됐는데 비가 오면서 촬영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이동을 하게 되면 왔다 갔다 서울로 이동하게 되는 경비가 더 많이 들다 보니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대기를 타게 되는데 숙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있고 하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숙소가 이게 모텔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박집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숙소였어요. 장기로 예약을 하다 보니 오래 있을 수 있는 곳을 이제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된 바깥으로 문이 통하는, 그러니까 방문을 열면 바로 외부예요. 그런데 이름은 모텔. 이름은 모텔인데 바깥 방문을 열면 바로 바깥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끝방 쪽에는 주인 아주머니가 상주에 계셨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는 아르바이트라는 걸 처음 갔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는 지방에 있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그냥 방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게. 근데 네. 언니들은 또 언니들끼리 술을 마시는데 제가 술을 못해서 그런 자리에 잘 안 꼈었어요.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어느 날 밤에 이제 제가 오후쯤에 읍내라고 하잖아요. 시골 동네 읍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당구장하고 비디오방하고 같이 붙어있는 가게를 보게 돼요. 그래서 당구장하고 비디오방하고 같이 한다고? 좀 생소하네 이러고 이제 그냥 비디오를 보면서 시간을 좀 때워야겠다. 심심하니까 비디오방에 가서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고 내려오는데 계단 쪽에서 어떤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 저 잠깐만 내려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내려가면 놀랄까봐. 네. 그래서 먼저 인긴 척을 한다고 잠깐만 비켜달라는 신용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딱 돌아보는데 제 또래의 그냥 얼굴이었어요. 약간 초췌하다? 뭐 이 정도만 그때는 어둑어둑했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기요 그러는 거예요. 사투리로. 그러면서 이렇게 억양이 사투리 억양이어서 이쪽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고 네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싱긋 웃어요. 갑자기 무슨 영화 봤어요? 이래요. 나 어떤 영화를 봤다. 그러니까 나도 그거 봤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먼저.
아니, 이게 서론 본론 뭐 이런 것도 없이 왜 갑자기 얘기를 하실까. 근데 쉽게 뿌리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제가, 아, 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서울한가 보네. 그래요. 그래서, 아, 맞아요. 네, 서울에서 일이 있어서 오게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서로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라 반복해서 봤던 영화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좋아했어서,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공감을 해주니까 저는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영화는 잉글리시 페이션트라고 많이들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쯤에 그 친구가 먼저 같이 뭐 먹자고 배고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분식점 같은 데를 가르쳐 주는데 들어오진 않고 저보고 사갖고 오래요. 근데 이거를 싸가지고 가서 먹을 장소가 기가 막힌 장소가 있대요. 저는 너무 처음이잖아요. 오늘 좀 전에 만난 사람이 나한테 심부름까지 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또 그 심부름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뭐가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아, 자기는 잘 외식을 안 해서 잘 모른대요. 맛있는 거를 그냥 좀 사보라는 식으로. 그래서 동네 멀쩡한 거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속으로는 멀쩡한 척하면서 나한테 얻어먹으려고 그러나? 아니면 정말 배가 고픈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사가지고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디로 가서 먹을까요? 그랬더니 멀리는 아니었고 비디오 방 옆쪽으로 또 길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막 가더라고요. 근데 바로 가니까 이렇게 논밭같이 생긴 그런 곳이었는데 집도 좀 멀찌감치 보이고 논밭같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정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시골 마을이니까 이런 게 당연히 있구나 이러고서 정자에 앉아서 먹게 됐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포장을 뜯고 나서도 친구가 한마디도 안 하고 되게 맛있게 먹었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서 얘기를 쭉 하고 영화에 대한 얘기하고 막 본인에 대한 얘기하고 이제 그러다가 근데 너는 여기 사니?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 여기서 조금 떨어진 시골 안쪽 동네에 사는데 집을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가출을 하다고? 근데 우리가 통성명도 안 하고 나이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돼 나이가? 저는 저보다 조금 연배 있게 봤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저랑 동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나도 그런데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나는 상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름이 뭐니? 내가 나는 미미야. 그러니까 아, 서울 알아 그런가? 이름도 세련됐네 막 이래요. 사투리로. 그때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사실은 친구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봤을 때는 즐겁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떡하니? 집에서 나와서 너는 어떡하니? 그때 무슨 일로 나왔어?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처음이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두들겨 맞아서 나왔다고? 누가 때렸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때렸대요. 그래서 너 나랑 동갑인데 결혼했어? 그러니까 나는 아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애기도 있는데 두들겨 맞아서 집을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도 둘이나 있다 막 그래요. 아니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남편이 때렸다는 거가. 그래서 아니 근데 너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랬어요. 아니면은 자기 친정이 있잖아요.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너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계시대요.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이 조금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니 오늘 집을 나와서 그랬더니 3, 4일 숨어 있다가 들어가면 괜찮대요. 지금 바로 들어가면 또 맞는데요. 그런데 3, 4일 있다가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3, 4일 동안 그러면 어디에 가 있게? 그러니까 가 있을 데가 없대요. 돈도 없고. 그러더니 본인이 자기 스스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미치 나갔지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네가 사정이 그랬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니까 그래 보일 수 있다 네가 보기에 막 이래요. 아니야 이해해 이제 이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 같이 방을 썼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이게 딜레이가 되는데 이 언니는 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이제 언니가 간 상태여서 방을 제가 혼자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혹시 괜찮으면 내 방에 가 있을래? 나 여기 앞에 모텔 어디 모텔에서 지금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여기 알바가 일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돼서 이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잠깐 그래도 되냐고. 네. 만약에 잠깐 있다가 불편하면 자기가 다시 딴 데를 알아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 있을 때까지 있고 만약에 나도 여기 숙소 사장님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네가 딴 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얘기를 하고서 같이 데리고 가게 됐어요. 데리고 가서 밤에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걔가 이제 자기는 너무 어려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화장을 한다거나 손톱에 뭐 매니큐어를 칠한다거나 이런 걸 안 해봤다. 귀도 안 뚫어서 뭐 귀걸이도 해본 적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일이 메이크업 일이었어요. 배웠던 네. 게. 이제 그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밤새 이제 화장해주고 막 얘기하고 낄낄대고 이제 정말 평범한 20대처럼 둘이 친구처럼 막 얘기하고 깔깔대고 웃고 이제 그러고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 7시쯤이 돼가지고 아주머니가 아침 먹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아줌마가 친구를 나가라고 할까봐 방문을 열지 못하고 조금 더 잘 거예요. 저는 안 먹을게요. 그리고 이제 아줌마를 돌려보냈죠. 그랬더니 친구가 이불 속에서 키키키키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나 때문에 미안하다 이제 이러면서 근데 그 친구랑 3일 동안 밤에도 이제 아줌마가 불을 끄면 밤에 몰래 나가서 다 꺼진 읍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이제 즐겁게 3일을 보냈어요. 3일을 보내고 비가 그치고 날이 좋아지고 다시 촬영이 재개됐는데 제가 그 당일 아침에 해고를 당해요. 일을 하지도 못하고 바로. 근데 사유가 없이 저한테 그냥 너는 여기서 일을 못하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랬는데 굉장히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왜 잘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처음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제가 그때 당시에 집은 서울이었는데 이제 학교를 살짝 경기도권으로 다니다 보니까 엄마가 쓰시던 차를 주셔서 그때 차를 가지고 다녔어요. 제 개인 차를. 그래서 이제 서울로 쉽게 올 수 있는 기동력이 되니까 그냥 알았어요. 뭐 일하지 말라는데 이제 그러고서 짐을 챙기고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죠. 나 오늘 잘려서 이제 이렇게 돼서 나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오늘 당장 방을 빼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미안하다. 다 나 때문인 것 같다. 막 그래요.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별의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전화번호도 내가 알려주고 삐삐번호도 알려주고 나한테 연락해.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꼭 전화하라고 내가 널 다시 보러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네가 와도 괜찮아. 그러면서 연락을 하라고 이제 막 그랬더니 친구가 내 손을 막 잡고 우는 거예요. 나는 친구라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렇게 예쁜 서울아를 만나서 자기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네가 이제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잘 되도록 항상 너를 생각하고 기도할게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이제 가게 됐어요. 저는 서울로 오게 됐는데 서울로 와서도 제가 왜 자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학이 다 끝나고 이제 학기에 다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 이제 같이 방을 처음에 썼던 그 선배 언니한테 이제 얘기를 듣게 돼요. 언니, 저 그때 왜 잘랐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자세하게 얘기 못 들었구나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언니 표정이 너무 실장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3일 그냥 방에만 있다가 자르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이제 나도 그때 다 말을 못했던 걸 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너 근데 혹시 무슨 병이 있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병이요? 그래서 나 병 없는데요? 그랬어. 그랬더니 언니가 아니 혹시 너 무슨 정신병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야. 근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정신병 뭐 이러는 게 좀 되게 신뢰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니도 예. 힘들게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신병이 있다니. 왜요? 제가 정신이 이상하대요? 그랬더니 그 숙소 아주머니께서 이제 실장님하고 저희 메이크업 대표님한테 저 아가씨가 이상하다고 혼자서 낄낄대고 막 그 방 안에는 텔레비전도 없는데 혼잣말을 밤에 막 하고 낄낄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떠드는 소리가 하도 들려갖고 자기가 이렇게 봤는데 혼자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근데 혼자 얘기를 하는데 외출도 하고 막 들어올 때도 혼자서 막 작은 소리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뭐 신발을 들고 가야 돼. 아니 내가 숨길게 막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언니 그게 아니고요. 저 그때 거기서 사실은요 이래저래 가지고요 저기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동네 친구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에 대해서. 그랬더니 언니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야 너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랬더니 너 계속 혼자 다녔다고 자기도 봤다고. 그래서 내가 언니가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너 마지막 날 내가 짐을 빼기 전에 그 전날 저녁에 언니가 아침에 와가지고 늦게 도착해서 작은 끝방 가서 그 소품 챙기는 언니하고 같이 잠을 잤대요. 근데 내 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얘가 일어났나? 이제 이러고서 혹시 잠을 안 자고 있나? 그러고서 제 방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혼자서 벽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크게 웃기도 하고 갑자기 뭐 소리 죽여가지고 속삭이듯이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다음날 이 얘기가 진짜 사실인가? 아니겠지 설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그 3일 동안 안에 저 아가씨가 약간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그죠? 네. 그렇구나. 그래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다녔다는데요? 그러니까 뭐 낮에도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걸으면서 나가면서 혼잣말하고 떠들고 또 오후에도 나갔다 들어오면서 혼잣말하고 떠들고 방에는 뭐 이것저것 먹을 거가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서 막 아니야 네가 먹어 아니야 더 먹어봐 맛있지 막 그러면서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저는 모를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가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먼저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3일 만에 자르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다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진짜. 그냥 나를 자르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 내가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나갔다가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사고가 앞에가 났는지 엄청나게 차가 밀리는 거예요. 차가 밀려가지고 그 수동 아시죠? 요즘엔 다 오토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수동 면허거든요. 근데 이 수동 면허는 운전을 할 때 발이 되게 힘들어요. 차가 밀리거나 이러면. 오토가 아니어서. 그래가지고 다리가 아프다. 힘들다. 운전하기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주면서 멍하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문득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대화를 했던 얘기 중에서 짧게 생각이 나는데 친구가 뭐 자기가 옛날에 그 못 해봤던 얘기 있잖아요. 뭐 나는 화장도 못 해봤고 뭐도 못 해봤고 뭐 연애도 못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아이를 키웠던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짤막하게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되새겨 보는데 시대가 안 맞는 거예요. 저와의 그 동시대권이 아닌 거예요. 얘기를 쫙 스토리를 들어보면. 왜냐면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책가방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그때 당시에도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책가방 없이 책보라는 걸 쓰진 않잖아요. 보자기 안 쓰죠. 그거 너무 옛날이지.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가 80년대니까. 그리고 뭐 고무신을 신는다든 이런 얘기가.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이제 뭐 그런가? 아닌가? 거짓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진짜 정신이 이상했나 이런 생각이 막 너무너무 궁금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운전이 시작이 돼서 운전을 막 하고 가는데 창밖을 보면서 이제 그 친구랑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커피숍 있잖아요. 지금은 카페 이러지만 옛날에는 무슨 커피숍 뭐 이런 거. 근데 커피숍이라는 문구를 제가 이제 창밖에서 하나를 보게 되면서 띵 하고 떠오르는 게 친구가 자기는 저런 다방 가서 커피 한 잔도 해본 적이 없다. 저런데 너무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 내가 데려가 줄게. 서울에 되게 예쁘고 맛있는 데도 많아.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당시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 날 듯 말 듯. 그래서 뭔데 중요한 얘기 같았는데 이제 막 그러면서 운전해서 집에 다다를 때쯤에 생각이 났어요. 친구가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는 너무 불쌍하다. 신세 한탄을 하는 얘기가 이렇게 쭉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내가 삶이 너무 기구하고 내가 너무 불쌍하고 너를 보면서 너를 시샘하는 건 아니지만 너가 너무너무 부럽다. 자기는 이런 삶을 안 살아봤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또 남편이 때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끝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이제 남편이 많이 때리고 이래서 그냥 그거를 가만히 두면 안 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참 좋은 날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나는 끝내 맞아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갑자기 거기서 딱 났어요. 근데 분명히 그 말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냥 맞아 죽었다 이 말이 남편이 많이 때렸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처음엔 굉장히 무서웠어요. 내가 현실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났나? 예. 내가 그렇게 그 친구를 안쓰러워하고 그 친구가 그래도 너무 밝고 예뻐서 나는 너무 좋았는데 약간의 무서움이 밀려오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지방 도시를 제 가장 친한 친구를 데리고 가게 돼요. 그래서 힘들게 가서 그 비디오 가게를 한번 찾아봤어요. 처음 만났던 비디오 가게를. 그래서 그 숙소는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숙소에서 나와서 얼마 걷지 않아서 뭐 대각선으로 어느 정도에 있었어 하고 이제 딱 찾아가는데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식당 같은 걸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위층에 사장님 여기 원래 당구장하고 비디오방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 닫은 지가 언젠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간판도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간판도 없지 문 닫았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그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몇 달 전이 아니라 벌써 한 3, 4년? 5, 6년 전에 없어진 거래요. 그 다음에 이게 읍내래도 이게 동네가 좁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없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제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걸 물어볼 곳이 없어서 제가 그 숙소로 갔어요. 그래갖고 사장님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여찌여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왔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신대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곁눈질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 좀 이상하다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제가 좀 이상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정말 그랬나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요. 그랬더니 저보고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젊은 아가씨가 벌써부터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정말 이상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가 밤에 너무 무서워서 저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고서, 저 어떡하지. 그러니까 친구가, 야, 여기서 누구를 찾냐. 지금 너가 뭐에 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기억을 해내야 돼. 이제, 어떻게 찾아볼 방법이 없나? 그래갖고 이제 이름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찾아볼까? 그랬더니, 생각해보면 너무 흔한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 분식점, 음식을 샀던 분식점 가게랑 또 편의점까지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는 구멍가게? 뭐 약간 슈퍼는 아니고 구멍가게 비슷한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곳을 한번 이렇게 가가지고 혹시 저 기억하시냐고 그랬더니 분식점에서는 기억을 못하고 그 슈퍼에서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를 가우뚱가우뚱 하면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때 서울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서울말 쓰니까 서울에서 왔나 보네 라고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름이었고 뭐 몇 개월 전이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약간 정신 나간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아졌나 보네 막 이래요. 그래서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냐. 저도 정말 정신 나간 아가씨처럼 그랬어요. 제가 그때요 좀 아파가지고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줌마가 그랬구나 아파서 그랬구나. 근데 아니 혼자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 문 밖으로 제가 나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뭐 과자를 들어서 이렇게 창밖으로 흔들어 보이고 오케이?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이거 살까? 이랬던 거예요. 이거 살까? 뭐 이러면은 이제 나 혼자서 오케이, 막 이러면서 과자를 고르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아파서 서울에서 왔나. 요양차, 시골에 왔나. 그 충분히 남들이 봤을 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숙소 아줌마가 와서 우리 방에 묵고 있는 미친 애가 하나 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셔서 이 아줌마도 맞다. 걔 약간 미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네. 그러면 제가 그때 혼자 왔나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랬겠지.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혼자서 깔깔대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랬더니 친구가 막 등장을 때리면서 거보라고 너 그때 어떻게 된 거라고 네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걔는 어디서 찾지 이제 그러고서 내 친구가 못 찾아 너가 미친 거야 너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친구가 빨리 서울로 가자고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게 칼 만드는 데 있잖아요. 칼 이렇게 옛날에 쇠 녹여가지고 직접 만드는 거 그거를 남편이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남편이 그 가게를 한다고. 그래서 그 시장 쪽으로 내려가서 칼 만드는 데를 찾았어요. 근데 칼 만드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가 설명했던 그런 장소는 없어요. 그런데 얘기 중에 지업사 옆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업사 옆에. 그래서 무슨 지업사 옆에 가게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시장을 안 갔는데 얘가 무섭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지업사를 찾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지업사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잖아요. 지업사에 가서 혹시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 여기 옆에 가게 칼 만드는 집 있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있었다고. 근데 이제 시장을 이렇게 개간하면서 그게 없어졌대요. 그 가게가. 그래서 옳다구나 생각해서 근데 거기 혹시 나이 어린 애기 엄마 있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있었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그 애기 엄마 이름이 무슨 땡성자였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아니요 아가씨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여기 장사하시는 그 분들 어디로 가셨냐고 그랬더니 벌써 한 15년 20년 전이 뭐 이렇게 됐대요. 그때 벌써 가게를 접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애기 엄마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제 저한테 되물으시길래 제가 아니요 제가 누구를 이렇게 어떻게 돼서 이제
거짓말로 그냥 이렇게 애둘렀어요. 어떻게 돼서 제가 이분을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 너무너무 딱하지. 그래서 못 찾아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어디 도시로 나가서 사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애기 엄마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그러면 그 애기 엄마를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찾아? 그러는 거예요. 네? 죽었어요? 돌아가셨나요? 그랬죠. 예. 너무 황당해서 약간 정신이 쫙 나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셨나요? 이제 그랬더니 마누라 죽고 그 다음에 가게를 접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그분 남편분이 많이 때리셨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것도 알고 있었냐? 그게 자기가 남말하면 안 되는데 성자를 찾아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나이도 어렸는데 이제 아기를 일찍 낳고 딸 둘인가 낳고 살았대요. 근데 남편이 허구한 의처증이 있어서 때렸대요. 그러니까 나이 어리고 뭐 예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여자가 장사를 하다 보면 웃을 수도 있잖아요. 손님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 손님한테 웃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의처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때렸대요. 근데 결국은 맞아 죽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마지막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맞아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아니야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니야. 저는 그때 정말 정신이 막 너무너무 혼미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에 결말은 없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가 처음에 저보고 정신이 이상하다, 네가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사실은. 네. 내가 그랬다고? 그럼 그 친구가 허구였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갖고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됐고 내가 지금 그 친구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친구한테는 나를 만난 게 다행이었을까? 굉장히 3일 동안 즐거웠고 재밌었고 계속 지금까지도 그 친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나를 만난 게 행운이었을까? 혹시라도 항상 그 친구가 떠오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떠올라요. 예. 지금까지도. 그런 힘든 삶을 살아서 그렇게 죽었는데 자기가 못 해본 거를 내가 조금이나마 짧은 기간이었지만 3일 동안 다 해줬나? 더 해줄 걸. 이런 아쉬움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친구가 저한테 이제 헤어질 때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모든 게 다 잘 되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막 그랬거든요. 그 예쁜 사투리로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좀 미소가 제가 지어져요. 그 친구의 그 표정과 그때 그 말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정말 항상 큰 어려움 없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잘 풀려갔어요. 근데 문득 친구가 많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내가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냈던 것 같고 이 얘기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안 믿는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예전에 신점을 한번 보러 갔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성자가 잘 지내도록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이제 점사 봐주시는 분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때 제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신 분이고 그 말을 정말 믿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친구 그렇게밖에는 지금 얘기를 제가 안 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도 제가 성자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떠올리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면 다들 그거 있잖아요. 믿는 척 그냥 그랬구나. 그랬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솔직히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원한 무슨 결말은 없지만 저는 그 친구를 만난 거를 저 나름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슴 한켠에 좀 안쓰러운 친구. 그래서 성자가 어디선가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너를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자,
이 귀신을 본 이야기는 무서울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이렇게 뭔가 안타깝고 슬픈 그런 귀신들이 더 많다고는 해요. 저도 들어봤을 때 대부분 네. 한이 있고 뭔가 억울함이 있고 이래서 이제 못 가는 그런 귀신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귀신들을 또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다면 귀신들은 또 반드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정말 아무리 돌이켜봐도 제가 뭐 1도 의심할 수 없었고 네네네. 너무 예쁘고 착한 친구였고 그냥 그저 나는 걔가 해보지 못했던 거를 그냥 같이 나눴을 뿐인데 그래도 걔가 친구가 만족했다면 네. 실질적으로는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분이지만 그쵸, 그래도 그쵸. 저는 친구라고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 다른 점에서 만났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죠. 친구였으니까. 그죠? 네, 자, 그래도 오늘 친구라고 네. 하고 싶어요. 아름답다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려주셨고 아무도 믿지 않는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저희 채널에 와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시들물을 꽤나 많이 들으셨다면 아실 게 뭐냐면 가끔씩 귀신을 보시는 분들도 진짜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있어요. 그만큼 진짜 사람같이 느껴져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귀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뭔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셔서 누군가 또 허구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언제든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